안녕하십니까, 이정석입니다. 이제 5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1년 이제 2주만 남겨놓고 있네요. 지난주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영업의 길을 모색하면서 경영층들의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업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수없이 많은 리더들이 고민하는 영업 리더를 어떻게 발굴하는가, 그 제목을 영업 리더를 찾으시나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서부터 B2C에서 선도적인 기업들이 B2C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특히나 B2B 영업의 리더를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 중심에 있었고 그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의 고민을 접했었죠.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 한국 영업 혁신 그룹을 만들 뒤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적인 기업은 2000년대 초서부터 B2B 영업의 리더를 찾아서 지난 한 20년 동안 B2B 영업의 총괄 리더가 몇 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8명, 이번이 9번째 리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2년. 그들도 대부분 외부에서 스카웃된 리더들이었죠. B2B 영업에 내놓으라 하는 리더들 데려다 놓고 B2B 영업을 혁신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B2C 영업에서의 리딩 컴퍼니들이 B2B 리더를 찾아서 성공한 기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얘기죠.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이 악순환은 저는 앞으로 20년, 30년이 돼도 바뀌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찾고 있죠. 밖에서 찾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영업에 대한 의식을 얘기하면서 인재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 영업의 비즈니스의 기업의 총수들 말씀드렸지만 그거와 다른 개념이죠. 관점이죠. B2B의 영업의 헤드를, 리더를 찾는 기업들은 대부분 헤드헌터 회사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그 헤드헌터 회사들이 인력을 추천하면 그에서 사람을 찾죠.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전혀 CEO 총수가, 그룹의 총수가 직접 인재를 찾으러 다니는 것과 다른 모델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경험 있는 리더, B2B 비즈니스에서 경험 있는 리더.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말씀하십니까? 경험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비즈니스의 영업의 도메인을, 영업의 리더들이 속성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영업은 한 사람이 하나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업종에 영업뿐만이 아니라 B2B 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의 싱글 프로페셔널리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매우 다양하죠. 다이버스한 이런 경험의 영역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얘기하겠습니까?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죠. 고객을 담당하는 영업을 했던 사람이 있고 산업을 담당하는 담당했던 영업의 리더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영업 리더는 주로 제품 쪽을 총괄하는 리더가 있었겠죠. 어떤 리더는 파트너, 리셀러 또는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영업을 한 리더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영업 리더 얘기할 때 어떤 리더? B2B에서 일정 특정 산업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기존 고객을 담당했던 영업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경쟁 고객을 뺏어오는 영업을 있을 거고 산업에서도 어떤 산업을 했습니까? 제 대표적인 기업의 리더들과 영업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산업 전문성을 얘기합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산업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더스트리를 얘기합니다. 인더스트리가 산업이죠. 근데 어떤 인더스트리를 원합니까? 어떤 인더스트리의 경험을 원합니까? 파이낸스 인더스트리? 파이낸스 인더스트리가 어디 있습니까? 은행입니까? 증권입니까? 보험입니까? 보험에서도 손보험입니까? 생명보험입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산업의 전문성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정의하시겠습니까? 유통업은 어떻습니까? 유통업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분화시키면. 패션 인더스트리를 얘기합니까? 식음료를 얘기합니까? 자재를 얘기합니까? 우리는 막연히 산업을 얘기하죠. 그런데 참 어렵죠. 어떤 영업한 사람들은 20년, 30년 영업을 했는데 대기업, 대표적인 기업만 대상으로 영업을 했던 리더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영업을 한 리더들 존재할 수 있죠. 제품은 어떻습니까? 흔히 하드웨어다, 소프트웨어다, 서비스다, 컨설팅이다. 하드웨어도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플라이언스적인 전자제품 같은 그런 것들을 파는 비즈니스, 커머디티 제품을 파는 영업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대형 제품,
영업했을 경우가 있겠죠.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채널은 어떻습니까? 주도적인 입장에서 내가 리셀러들이 우리 회사에 기대는 리셀러를 관리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 제품의 포지션이 약해서 리셀러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리셀러를 담당했던 리더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원하십니까? 참 어렵죠. 또 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를 원하시냐 얘기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이냐, 이미 성숙된 기업에서 근무했던 분이냐, 아니면 스타트업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업이냐, 프로세스가 명확히 잡힌 기업에서 그것을 운영했던 경험 있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프로세스를 직접 만들었던 경험 있는 리더입니까? 어떤 리더는 기획력이 있는 리더가 있는데 결과만, 영업에 어디에서 어떤 실적이 있었고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데이터는 있지만 그가 기획력이 있는지, 전략적인 의식이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제가 수없이 많은 리더들에게 리더를 구할 때 제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원하십니까? 바꾸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현상을 유지해 주길 원합니까? 당연히 바꾸길 원합니다. 리더를 여러분들은 트랜스폼, 체인지하기 위해서 불러드립니까? 아니면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불러드립니까? 다릅니다. 이 차트 한 장에서 제가 수없이 많은 변수를 말씀드렸지만 영업의 리더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경력 있는, 경험 있는 리더를 얘기하시지만 그 경험과 경력을 정의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무한 방정식의 하나의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경험 있는 리더, 간단히 얘기하죠. 우리가 유사한 제품, 우리가 유사한 인더스트리, 유사한 고객을 담당하는 사람을 구해달라. 그렇지만 그것은 왼쪽에 대한 얘기들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얘기는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오른쪽에 그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과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는 누가 압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합니까? HRR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헤드헌터한테 의뢰하죠. 헤드헌터사가 여러분들 직원입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들은 인력 중개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 5분 정도가 헤드헌터 회사 CEO 분들이 계신데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 그분들께 제가 매우 신뢰한 얘기인지는 압니다만은 명확하게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헤드헌터 회사한테 의뢰를 하죠. 특히나 리더급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뢰를 하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헤드헌터사의 리소스 풀들, 특히 executive 리소스 풀들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요구를 하면 거기서 뽑아서 주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레주메를 보죠. 이력서에 쓰여 있는 이력서는 여러분 어떻게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이력서에 거짓말은 존재할 수 없죠. 그렇지만 표현상에는 상당히 다릅니다. 본부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본부장이 권한을 갖고 있었던 본부장이었습니까? 그게 정말 본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본부장은 기획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꿨던 본부장입니까? 어디에서 했는데 실적이 어떻다? 성공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업의 결과가 여러분, 저희가 계속 논의했지만 지금 그 리더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까? 한 영업의 조직의 성과는 그동안 뿌려졌던 모든 과정이 결집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레주메에 있는 그들의 경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크리닝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레퍼런스 책이라는 것이죠. 레퍼런스 책은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레퍼런스 책은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플리컨트가 지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일했던 나의 보스고 레퍼런스 책의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다. 또는 헤드헌터사나 기업에서 그 회사에 근무했던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서 의뢰해 보겠죠. 2가지 맹점에 빠지죠. 이 레퍼런스 책의 범위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상 레퍼런스 책에 정확한 피드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같이 일했던 동료, 여러분들이 같이 일했던 직원에 대해 레퍼런스 책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피드백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2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도 끝없이 리더를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경험. 어떤 경험을 얘기하느냐. 막연한 경험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것이 실질적인 것을 잘 혼동해서 있다. 특히나 그러면서 뽑아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HRR, 한 프로세스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체가 되셔야 된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달리할 것인가 의식의 변화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하이어링, 리크루트먼트 또는 리더 발굴에 달려져야 될 것을 5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시는 영업의 총괄 임원, 영업의 본부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영업조직은 영업의 허리입니다. 일선 관리자입니다. 팀장이든 어떻든 폴스라인 매니저라고 흔히 얘기하는 직원 바로 위에 있는 중간 관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 임원을 외부에 스카우트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그 영업 리더와 임원과 같이 일했던 중간 관리자들이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조직의 옆 부서에서 옮겨왔을 때도 외부 회사에서 옮겨왔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이 되죠. 무엇입니까? 실행의 주체는 영업의 허리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회사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영업 임원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그것은 그만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차라리 영업의 본부장, 책임 중역은 여러분들 회사에 관련된 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리더들 중에서 임명하십시오. 누굴 찾아야 됩니까? 허리를 찾으십시오.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그룹의 그룹의 총괄하는 총수 회장께서 하셨던 말을 상기하십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영업본부장을 내부에서 발탁한다. 영업본부장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CEO를 시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영업조직은 여러분 내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제 후배들 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업을 잘하는 리더는 밖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밖에서 역량 있는 리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역량 있는 영업 리더를 밖으로 돌아다니도록 놔두겠습니까? 꽉 붙잡습니다. 돌아다니는 리더는 여러분들이 찾는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부에서 여러분들의 리더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경험, 경력. 매우 중요하죠. 경험과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영업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패션 인더스트리밖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산업, 파이낸스 인더스트리 와도 그가 갖고 있는 기본 역량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인습을 그대로 고착시켜 나갈 것이냐, 하던 대로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바꾸시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산업의 어떤 경험, 하드웨어를 영업했던 사람이 소프트웨어 영업을 못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영업을 했던 사람은 서비스 영업을 모를 것이다. 이러한 섹셔널리즘 또는 사일로 어프로치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영업은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업은 다 다르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시장도 다르고 고객도 다르고 파는 제품도 다르고 전략도 다르고 경쟁도 다르다. 그것은 와시다. 그렇지만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제품을 세일즈하고 고객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하우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너무 경험, 경력에 집중하지 마셔라. 그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내부든 외부든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영업 총괄하는 임원들이든 영업 리더를 바꿀 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함부로 못 바꿉니다. 제가 참여했던 많은 기업의 CEO들께서 똑같은 고민을 했죠. 못마땅하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어떤 기업의 CEO가 영업회를 못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업 리더를 바꾸지 못합니다. 왜요? 바꾸면 당장 우리의 성과에 영향이 있을 거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왜 두려움을 가지십니까? 바꾸실 때는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리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만 제 보스가 저한테 얘기했지만 리더가 잘못된 맞지 않는 리더라고 판단하면 replace them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그 short-term surprise는 잠시간의 shortfall은 곧 리커버리 됩니다. 미래를 보고 리더는 지금 잘못됐던 바로 교체하셔야죠. 새로운 리더를 찾으셔야죠. 결국은 리더는 뭡니까? 밖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는 중요한 것은 교육이고 개발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과연 영업의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만큼 그들에 대해서 시간과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저희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는 회사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기업들을 봤을 때 영업
특히나 영업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는 기업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스킬, 기술 개발, 지식 투입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비즈니스 프로페셔널로서 여러분들 기업의 리더로서 키우기 위한 역량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벤트처럼 하죠. 조금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회사의 상황이 나빠지면 교육은 중단되죠. 그런데 어떻게 영업의 리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프로그램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요. 여기에 대한 확신도 안 갖고 계신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벤트에 머물거나 스킬 중심의 교육을 바꾸십시오. 역량 개발로. 이 5가지가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리해서 2가지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 조직의 성패는 헤드가 아니라 조직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허리가 중요하다. 2번째 뭡니까? 가능하면 내부에서 발굴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수혈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는 절대로 HRR, 헐 트랩에 빠지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허리와 관련돼서 리더 교육 관련돼서 4가지 것들은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뭡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정착시키셔야 됩니다. 그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길이, 투자 금액엔 차이가 나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프로세스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차세대 리더들을 발굴해낼 것인가? 우리 회사의 직원이 100명이든 우리 회사에 30명이든 우리 회사의 직원이 영업조직이 1000명이든 거기서 어떠한 미래의 잠재력이 있는 리더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일정한 기간 단위로 어떻게 그들의 진도를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이력을 어떻게 그들이 우리 조직의 한쪽 부분에 파묻혀서 계속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 크기 위해서 이력 개발을 할 것인가? 이 일은 어떻게 맡길 것이고 이런 일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4가지가 결합돼서 돌아야지만이 밖에서 찾는 일이 아니라 내부에서 인력이 만들어지죠. 오늘 당장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러분들 회사의 리더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아마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우리는 똑같은 고민에 빠지고 또 리더를 찾아다니죠.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네버엔딩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죠. 2번째, 외부에서 찾을 때는 여러분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생각, 띵킹을 해야 되고 새로운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하이어링 하던 또는 관련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트랜스퍼 시키던 이 3가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막연하게 경력이 있어? 이런데 어떤 경험이 있어?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지금 리더를 찾으려고 하는 건가? 무엇이 필요한 건가? 어떤 경험과 어떤 DNA와 어떤 역량을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헤드헌터한테 맡기고 거기에서 맡겨서 오는 인력을 가지고 그 풀을 갖고 2지선다형, 3지선다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허리든 리더든 경력 영업 직원이든 밖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우리 조직에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들을 새로운 신입사원처럼 정성 들여 정착시키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그동안 외부에서 들어왔던 리더와 경력 직원들이 몇 %가 그대로 있고 몇 %가 나갑니까? 보통의 기업들은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이직하는 퍼센트와 경력사원이 들어와서 이직하는 퍼센트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게 가장 취약하죠. 그래서 밖에서 사람을 뽑다가 이제 지치게 되죠. 들어왔다가 나간다. 하다가 실패한다. 악순환이 계속되죠. 중요한 것은 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예로서 멘토링 시스템 같은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가 우리 회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여러분들 이제 나무를 옮겨 심을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지지대도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물도 줘야 되고 공기도 해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년 동안 제가 현장에서 본 B2B 영업의 리더를 찾아 헤매는 수없이 많은 기업들의 CEO들이 갖고 있는 고민,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될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해야 될 것들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영업 리더를 찾으시냐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영업 조직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영층이 무엇이 바뀌셔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로 영업에 대한 의식에 대한 것을 못 보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두 편을 연이어서 이번 주까지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